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정리하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제3연륙교 착공, 수도권 매립제 등 지역을 달군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2020년은 다사다난이란 말이 정확히 걸맞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슈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의 하늘길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오가던 인천공항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인천공항 월별 이용객 수를 보면 2월 338만 명에서 5월에는 13만 명으로 떨어졌고 9월부터 11월까지 19만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97%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간 이용객 수가 예년 1일 이용객 수만큼 떨어진 셈입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으로 인천공항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붕괴됐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정리해고까지 우려된다며 국회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일시적 해고 금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저희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줄거나 영업이 아예 중단된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상인들은 생계 걱정을 했고 학생들이 PC방이 그래도 열을 때는 좀 돌아다녔는데 PC방까지 문 닫아보니까 아예 그냥 학생들이 안 나와. 가게세도 못 낼 정도로. 나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 관광지 일대도 울상을 지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악재가 겹쳤고 수능 특수까지 사라지자 상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물론 예년에는 수능 끝나는 날은 가족끼리 와서 식사하는 팀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 자체도 없을 거고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인천 지역 기업들도 연초부터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기업 14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가 목표 실적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지역 경제 곳곳에 피해가 확산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해외에서 유입한 코로나19 확진자의 90%는 인천공항 이용자입니다. 국내로 확산하는 걸 막는 천병, 바로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항에서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30-40분이 걸립니다. 때문에 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감염병 전문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 중인데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2019년 인천공항과 인천항 이용객은 각각 7,100만 명과 200만 명. 인천은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전문병원은 전무한 상황. 인천시는 해법으로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용역 결과입니다. 응급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게 최저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총 4,855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습니다.
공항 인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대형 병원이 존재를 해서 감염병이나 또는 공항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종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길거리, 그러니까 우리 공항의 그 5개에서 지금 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립종합병원을 우리 영종도 지역에 좀 여야는 물론 제1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급증으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천지방정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인천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천시의 목표는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설계비 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란 성과를 올렸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없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검역 확진자 2,184명 중 89.5%인 1,956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만큼 신종 감염병 확산 방제를 위해서라도 영종국제도시의 종합병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종도의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주변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까지 40분이나 소요되는 상황. 해외 주요 공항이 반경 10km 이내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난을 겪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언제쯤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올 한 해 교육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이 컸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올 초 중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확산세로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시간 밀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큰 학교 특성을 감안해 3월 등교 개학은 미뤄졌고 4월에서야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준비 없이 맞게 된 갑작스런 원격 수업에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학습 방법입니다. 마음처럼 잘 안 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온라인 학교, 행복 배움학교의 철학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 전담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원격 수업 인프라와 컨텐츠, 교원 역량,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초등생, 다문화, 장애 학생 학습 한계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학업 수준 또 성적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맞춤형 학습 불가능, 학습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수업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그리고 학생과의 피드백 제공 부족, 그리고 학생 출결과 평가 등 학사관리 부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제한적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 내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고성훈 교육감은 기존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3 수험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소식은 제3연육교입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제3연육교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2025년 왕복 6차로에 자전거 도로와 보도, 전망대가 들어서게 됐는데요. 지역 주민 편의는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먼저 착공식 소식을 배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2, 1.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 추진 14년 만입니다. 착공식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인 제3연육교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발표하셨던 인천 10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인천과 전국 곳곳이 더욱 빠르게 연결돼 국제도시이자 동북아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3연육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67km 왕복 6차로로 조성됩니다. 영종도를 연결하는 3개 교량 중 유일하게 보도, 자전거 도로, 전망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영상 분석, 운행 정보와 도로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총 사업비는 6,5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개통까지 공사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 청라, 루원시티, 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상업 클러스터의 핵심 앵커 시설입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는 45분 만에, 여의도에서는 30분 안에 인천국제공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개성까지 이어진 서해 남북 평화 도로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제3연육교가 완공되면 영종국제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수도권 서부 권역의 개발 촉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투자 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 확보 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3연육교가 14년 만에 개통했죠. 송도와 청라, 영종을 빠르게 연결하는 건 물론이고 서울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남은 과제는 통행료입니다. 분양가를 통해 건설비를 분담한 청라와 영종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 외 지역은 유료가 유력한데요. 통행료 규모는 2022년 예정된 민자도로 요금 재구 조화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경제자구역 삼각축인 송도와 영종, 청라. 현재 송도와 영종만 인천대교로 직접 연결될 뿐 영종과 청라, 또 청라와 송도는 일부 구간에서 우회해야 합니다.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영종과 청라가 빠르게 연결되고 수도권 제2순환선까지 완성되면 삼각축이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공항과 인천 내륙,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주민 편의는 물론 경제자구역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가 활주로가 완성되면 1년에 1억 600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국내외의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세계적 명소 또 경제의 도약의 하나의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3연육교는 하나의 대교의 착공의 의미가 아니라 인천이 경제 중심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아주 기본적인 모토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자기 집에 가려면은 꼭 요금을 내고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3연육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종국제도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료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제3연육교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전망입니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제3연육교 요금은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 체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자대교를 건설할 때 경쟁 다리를 건설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3연육교는 이 조항을 어기는 셈.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는 제3연육교 건설로 민자대교 통행량이 5%만 감소해도 손실분을 물어줘야 한다고 중재했고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담금을 제3연육교 통행료로 충당한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요금은 4,000원이 될 거란 분석에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은 4,000원의 고액 통행료 징수 계획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4.6km인 제3연육교입니다. 4,000원 통행료는 바로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 13.4km의 통행료 900원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납니다. 관심은 2022년 민자도로 요금 재구조화에 쏠립니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자도로 요금을 제정도로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영종대교는 제정도로보다 2.28배, 인천대교는 2.89배 높다며 2022년까지 재구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낮춰질 경우 인천시가 부담할 손실분도 줄어 결국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행 통행료에서 한 약 40%를 좀 인하를 하면서 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이런 걸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도 두 대교의 통행료가 이제 인하가 되면 제3연육교의 통행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책정할 예정인데 아마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3연육교의 통행료는 개통 직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종 청라 주민들께는 무료화하고 그 위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2025년 개통 직전에 적정 통행요금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구조화 이후에 통행량들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진입하려면 두 개의 민자대교를 이용하거나 배를 타야 해 적지 않은 요금이 듭니다. 제3연육교는 청라 주민까지 처음으로 무료화하는 다리란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외 시민도 어느 정도 부담이 줄어들지 1차 관문인 2022년 민자도로 요금 재구조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엔 수도권 매립지 관련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죠.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목표로 인천 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소각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물론 영흥도 주민을 비롯한 예비 후보지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992년부터 폐기물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인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이곳에 매립합니다.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3-10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연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인천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그곳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밝힌 자체 매립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의 예비 후보지는 옹진군 영흥도입니다. 전체 89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우선 약 15만 제곱미터 일대에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루 평균 매립량은 20톤 트럭 8대 분량으로 40년 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매립 기간 동안 지하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지상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서 주변 지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매립 완료 후에는 덤을 걷어내고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날 소각장 설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연수구와 서구 등에 있는 기존 소각장은 개보수에 현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구와 남동구, 부평, 계양, 강화에 4개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 지역에 주민체육시설 조성과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대체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영흥도에선 주민들이 집회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납을 못하죠. 영흥 주민 아까도 말했듯이 6,300명 목숨 걸고 막아낼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딨어요? 왜?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로 가지. 장정민, 옹진구수는 인천시의 예비후보지 발표를 사형 선고로 규정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구두 계약을 했는데 그냥 계약 파기가 돼서 그냥 술만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뭐 시에서 그런 일방적인 그런 발표들 또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좀 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쓰레기 매립지를 막는 부분이 그래도 행정 책임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각장 예비후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는 남부권의 소각장 추가 신설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군구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후보지로 발표를 하지만 이거 말고도 내년 1월 말까지 각 군구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그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지 않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설득에 가고 우리 관함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군구 단체장들께서도 어디에 결정이 되는지 간에 다 같이 나와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015년 4자 합의 당시 단서 조항이 인천시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3-109 사용 종료 때까지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행감에선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인허가건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도 이에 대비해 매립지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실현하려면 이제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종료에 앞서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이 마련돼야 하는데 5년 동안 행정 절차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설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엔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점검합니다. 올해는 연평도 포격이 발발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올해 사업이 끝나는 종합발전계획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집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으며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들과 학생들은 황급히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민간을 상대로 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공격. 북한군은 1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고 6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졌습니다.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연평도에는 참혹했던 그날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공포와 아픈 기억도 여전합니다. 그때 하여튼 뭐 여기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때는 그냥 뭐 포격 났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문도 막 열어놓고 그냥 나가고 그랬거든요.
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도 이제 또 다시 이런 저기가 또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주민들은 폭격 당시 피난을 떠났지만 마을로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폭격으로 파손된 건물 일부는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희 이렇게 영업집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혜택이 없어요. 아,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어서 또 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포를 막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피해 없는 서민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해 하루에 2시간씩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산업인 꽃게는 어획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어장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많이 고갈된 상태에다가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중국어선이 수십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체감하죠. 뭐 바다에 나가면 뭐 기름값이나 하고 인건비나 하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급속도로다가 자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때 앞이 좀 깜깜해요. 뭐 꽃게잡이 같은 경우는 뭐 조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대로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좀 마음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가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연평도 주민에게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을 주는데 지원금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폭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9,109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추진 실적은 초라했습니다. 집행률은 불과 40%.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 사업은 그나마 추진 실적이 양호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나 해상교통 확충 사업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부 발표한 건 35%에서 40%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SOC 사업, 그러니까 뭐 해군 부대 기지 만든 거, 뭐 그다음에 군함도 갖다 붙이는 부두 만든 거 이런 건 사실 주민 정주 요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서해오도 특별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 정주 요건에 들어간 비용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의 당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 서해오도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38%밖에 지원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그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분을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뭐 문화체육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덜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정부는 지난 7월 서해오도 특별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정주생활지원금도 기존처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톤급 병원선을 새로 건조하고 공공하수도 건설 등 대형 SOC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서해오도 특별법. 이번에는 서해오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정주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갈등을 짚어봅니다. 인천은 6.17 부동산 대책에 원도심은 물론 무인도까지 포함됐죠.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구 단위로 지정하다 보니 원도심을 비롯한 부동산 침체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된 건데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그리고 GTX-B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인천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뛰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LTV, 즉 부동산 담보 비율이 조정 지역은 50%, 투기 과열 지구는 40%로 제한됩니다. 대출로 집을 사는 갭 투자, 즉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은 거셌습니다. 섬까지 규제에 포함해 현실과 괴리된 지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실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역시 규제 지역으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정 부분 지정 해제가 있어야 하거나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서민이 거주하는 빌라만 잡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서민들을 위해 뒤에 가서 은행권을 70% 단축했다는 것을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자체와 기초광역의회도 반발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선별적 지정을 건의했고 인천시의회는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리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후에만 좀 올려도 그때 부동산 정책이 나와줬어도 지금 주민들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규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인천시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이제 정부에서 모르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쪽집게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은요.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원두심이 많다 보니까 투기과열 지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두심이 또 있어요. 예, 그런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로 우리가 이제 청와대 또는 이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결국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통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선 이를 더 세분화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지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김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별로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락에 따라서 동별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또는 조정 지역이냐 이거를 다시 동별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해제할 때는 해제하고. 이제 주택법 개정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지난 12월 17일 인천 지역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용유와 모이도 등 섬지역인데 인구도 줄고 아파트도 없어 규제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곳입니다. 내륙 원도심은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 여부가 검토될 전망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에게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원도심을 배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에선 올 한 해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면을 끓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일명 라면 형제 사건은 국회에서 관련법까지 발의됐습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 강사,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사건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020년 주요 사건 사고를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추홀구의 한 빌라. 창문으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11살과 9살 형제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난 일명 라면 형제 사건.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져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애들이. 아이 좋은 데 가면 좋죠. 좋은 데 가서 그냥 저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아야죠. 라면 형제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방임 학대가 의심돼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화재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섰고 아동 방임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행정직으로 돌려막기에 전문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조사, 상담실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전국에 72곳이 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전문 가정 위탁 제도 역시 8개 시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일명 라면 형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신분을 숨겼던 인천 학원 강사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술집 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A씨는 직업과 동선을 속였습니다. A씨의 거짓말 때문에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80여 명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구에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갑질 논란까지 일면서 시민들은 붕괴했고 입주자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인권 조례안을 추진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당한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경비원의 어떤 갑질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자살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우리 10월 말이죠. 이달에 우리 인천 광역시 서구에 이모 소장님께서 어떤 그 흐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 각종 사건,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발 KTX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올해 착공해 2024년 완공되는데요. 송도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국 3대 특광역시인 300만 대도시 인천. 하지만 KTX 고속열차가 다니질 않아 이를 이용하려면 서울이나 경기도 광명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인천시의 교통주권 핵심인 인천발 KTX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수원발 KTX 직결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시공업체가 선정돼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38억 원이 투입됩니다. 본선 가운데 연결선 신설 6.15km, 기존선 개량 1.23km 외에 수인선 송도역,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3개 역사를 개량합니다. 2024년 공사가 완료되면 송도에서 부산 간 운행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송도 목포 구간은 약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송도 부산 구간은 기존 대비 최대 2시간, 송도 목포 구간은 2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아야 했던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 2017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잿더미로 변했죠. 상인들과 구청이 힘을 모아 재기를 시도했고 현대화사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했던 상인들은 아픈 기억을 잊고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수족관에 물을 채우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싱싱한 활어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화마에 휩싸였던 소래포구 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 단장했습니다. 손님을 맞을 희망에 설레고 항상 설레죠, 마음이. 그 예전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소래라는 데가 그래도 명성도 있고 뭐 얘가 막 배도 들어오고 그냥 여기까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떠돌이 생활을 그만해도 된다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3년 넘은 세월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장사했던 게 그래가지고서 감회가 좋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일단 여기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저희는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다시 찾아주신 손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도 새깁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오명, 바가지 요금, 이참에 떼겠다 다짐합니다. 새롭죠. 여기가 기다려주신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게시를 해주셨으니까 이전에 악플을 달렸던 소래포구를 벗어나서 새로워진 소래포구 또 좋아진 소래포구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새 어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1층은 일반 점포 310개와 젓갈 점포 27개 등 316개의 점포가 입점합니다. 전망대와 중소기업몰 등이 들어서는 2층은 내년 4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2층에는 이제 카페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전망대식으로 해가지고 포토식 같은 데로 해가지고 포토존 그런 거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그 젊은 층들도 좀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소래포구 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인과 남동구청의 합작품입니다. 상인들은 건물을 지어 구청에 기부 체납했고 구청은 땅을 매입해 불법 전대 전매란 묵은 과제를 해소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로서 이제 적법하게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동구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등 현안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합원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어시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